자,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자, 함수 설명부터 해야 되겠죠? 뒷섬. 자, 뒷섬. 뒷섬은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운트 if도 카운트 if가 아니고 sum if도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똑같은 걸 구하는데 약간 달라요. 앞에 들어가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서 표 전체의 범위가 항상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데이터, 표. 근데 표 전체라고 외웁시다. 이게 더 편해서 저는. 자, 표 전체.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계산할 필드.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기할 거예요. 한 템포 잠깐만 쉬자 우리 선생님. 응? 필드가 뭐냐면 머리열, 그러니까 대가리, 그 표의 머리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표 만들면 여기 위에 항상 머리글 행 쓰잖아요. 요게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표의 머리. 자, 그리고 요 표 전체가 우리 다른 함수 같은 경우는 머리를 빼고 범위 잡거든요. 예를 들어 제품명이면 제품명 머리 C4 빼고 헐크버스터부터 R2D2까지 C5부터 C11을 블럭을 잡는데, 앞에 D가 들어가는 함수는 C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범위가 여기다, 제품명을 가지고 구한다. 그러면 C5부터 C12까지 대부분의 함수는 머리를 빼고 딱 요 범위만 잡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머리부터 잡아요. C4부터 C12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D 에버리지.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했었던 sum if, count if 할 때도 좀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그 맥스랑 라지를 빼고 요 함수가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혹가다. 자, D 에버리지 함수. 에버리지가 뭐예요?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에버리지? 평균이죠. 앞에 D가 붙었어. 그럼 뭘 것 같아요? 조건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뒷섬이랑 되게 비슷하겠죠?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표 전체.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뒷섬이 아니고 뒤에버리지지. 아이고 힘들어. 자, 에버리지. 에버리지 무슨 함수였어요? 아까 했었잖아. 평균을 구하는 함수였죠?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얘는
avrh 범위밖에 안 들어가요. 평균을 구할 범위.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그러면 D민 뭘 것 같아요? 민이라는 함수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였어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죠. 표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민이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죠. 근데 앞에 D가 붙었어.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에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위에 했었던 D 에버리지, D 썸 똑같아요.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표 전체. 두 번째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한 조건 필드가 들어가요. 또 있네. 디카운타도 있네. 디카운타. 카운트 무슨 함수였어요? 채워진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죠. 카운타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셉니다. 채워지기만 하면 세요. 그러면 디카운터는 뭘 것 같아? 조건에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겠죠.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똑같아요. 아우 귀찮아. 똑같습니다. 표 전체 계산할 필드 조건과 조건 플러스 필드.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D썸이 나오든 D 에버리지가 나오든 D민이 나오든 D 카운터가 나오든 이 중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했나요? 자, 얘는 조금 어려운데요. 인덱스랑 매치 함수. 어차피 똑같으니까. 인덱스. 인덱스는 범위에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예요. 열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함수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서 몇 번째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행번호, 헷갈려. 이게 자주 안 나와가지고. 세 번째 열번호. 로우가 행이지. 표 전체 범위죠. 지금 반대로 썼나? 잠깐만요. 맞아. 범위는 표 전체 범위는 아닙니다. 범위는 내 마음대로예요. D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매치.
찾는 값이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내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써져 있다. 요 범위를 잡았어? 내가 찾는 값이 고구마야. 그럼 얘가 지금 몇 번째 있어요? 범위 기준으로? 두 번째 있죠. 그래서 결과값 2를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약간 어렵죠? 우리가 헷갈려요. 네 번째 행문은 모르죠. 범위에 따라서 찾아주는 거라 행번호, 열번호는 인덱스랑 좀 헷갈리죠? 인덱스는 몇 번째 행번호를 내가 직접 넣어주는 거고 매치는 값을 찾아줘. 그리고 그게 몇 번째 있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랑 인덱스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문제가 항상 중첩해서 나와요. 저도 하면서 지금 머리가 아파. 이거는 헷갈리거든. 자주 안 나와가지고 너무 헷갈려.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찾는 값이 들어가고요. 아니, 두 번째 범위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에는 이 찾는 값이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원하는지 아니면 근사값을 원하는 건지. 완벽히 일치값 5R 근사값. 이때 일치하는 값일 경우에는 선생님 0을 넣고요. 숫자로 그냥 써야 되겠다. 일치하는 값일 경우는 0을 넣고요. 근사값일 경우는 1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내가 찾는 값이 아까 고구마였어. 근데 글씨 중에 고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라는 글씨가 똑같죠? 근사값일 경우에는 고추일 경우에도 찾아줘. 비슷하니까. 그럴 때는 근사값을. 아니다, 나는 완벽히 글씨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치가요, 인수가 그 함수 방식이 두 가지예요. 아까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범위랑 그리고 몇 번째 열인 거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애초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돼. 함수 쓰는 방법이 두 가지라서 두 번째 방법은 저도 안 써봐가지고. 이거 어디 쓰는 거 좀 알아. 이거 매치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긴 하더라. 그죠? 응. 회사에서 막 회사에서 이름은 김이잖아. 다 앞에 김이잖아. 이거 쓰는 거 아니야? 그 김정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김자는 앞에 있잖아. 이거 근사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쵸. 글씨 하나만 맞아는 거죠. 이름 다르는 거. 그럴 땐 자동 필터 쓰는 게 낫지 않나? 일단 합시다. 네. 이거는 조금 매치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감자, 고구마, 당근, 수박, 참외. 감자도 엄마 당근 수박. 자, 찾는 값에 내가 감자라고 썼어. 범위는 당연히 여기 잡겠죠? 네. 그리고 뒤에다가 일치값을 0으로 넣었어. 그럼 결과값이 첫 번째 있죠? 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결과값이 나와요. 자, 만약에 내가 당근이라고 썼어. 그러면 몇 번째에 있어요? 행번호가 3번에 있죠. 그래서 요걸 3이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이때 만약에 선생님 요게 텍스트 근사값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숫자 1.5, 2.4, 3.6, 1.7, 1.8,
3.4로 할까? 3.4. 그리고 내가 찾는 값을 3으로 썼어요. 그리고 근사값을 1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사값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지. 아니요. 지금 3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야 돼요. 3에 가장 가까운 수가 몇이에요? 3.4. 3.4죠. 그럼 결과값이 3.4가 나오고 이게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3.4를 찾고 그게 다섯 번째 있으니까 5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매치 함수로. 이게 근사값은 숫자일 경우에 많이 쓰더라고요. 선생님 내주시면서 시험 어느 거 나와요? 응? 시험 어느 거 나오냐고. 다 나와요, 여기는. 정말?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나와. D썸, D에버리지, 에버리지, D민, D카운터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인덱스 매치는 1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하는 함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왜요? 브이루거. 왜요? 브이루거. 사인은 브이로그. 진짜 안 있어. 함수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할 때 이것만큼 좋은 함수는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거 할 때 했었어요. 경력증명서 만들 때. 위에 사원번호 바뀌면 안에 글자 이거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함수. 자, VLOOKUP은 범위에 찾는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였죠.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네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 번호, 네 번째 근사값을 할 거냐 아니면 일치값을 할 거냐를 써요. 이때 시험 문제는요, 선생님 항상 일치값으로 하니까 뒤에 뭐가 붙냐고 외우시면 되냐면 무조건 0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이 VLOOKUP 함수가 오늘 왜 제일 중요하냐면 6번 문제 그 제1작업에 문제 풀 때 6번 문제에 항상 VLOOKUP 나옵니다. 고정이에요, 고정. 다른 함수들은 다 랜덤으로 나와요. 추지가 나올 수도 있고 if가 나올 수도 있고 max가 나올 수도 있고 large가 나올 수도 있고 다 랜덤인데 얘만 고정이에요. 그 자리 그대로. 항상. 무조건 시험 나오네. 네, 맞아요. 무조건 나오는 함수예요. 출근? 네? 출근? 6번. 6번. 7번은 조건부예요. 아? 아, 6번 아까 6은 인덱스잖아요. 네? 6은 인덱스 매치잖아요. 1작업 문제. 선생님 자꾸 헷갈리나 보다. 저희 교재 몇 페이지 볼 거냐면 49. 아니 225페이지 볼게요. 2-225. 네? 아니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59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 설명하기 편하라고 만든 표예요. 225페이지 보세요. 봤어요? 실제 시험 문제가 22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나와요. 2-225페이지. 최신 기출문제 01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세결도 없어요?
색깔 없어요. 흑백으로 나와요. 흑백으로. 所以让你弄的就是它呢。 그래서 위에 보면은 조건이라고 써져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조건 아니 7개의 조건 요거 하면 100점.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 함수 문제 풀리면 120점. 그리고 7번 풀면 그 20점에서 총 240점. 그러니까 6번 자리에 지금 보면 판매 수량 AH14셀을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수량 구하시오 하고 브이로그업 함수 있죠? 딱 6번 자리에 브이로그업 함수가 고정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가 함수가 랜덤으로 나와요. 지금 거기 1번에 카운트 랭크 EQ 나오고 2번에 if 라지 나오고 3번에 sum if 나오고 4번에 dmax 나오고 5번에 count if 카운터 나오고 그죠? 228페이지 보세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if and count, decounter, sum if counter, count if, min 나오고 6번에 또 vlookup 나오죠? 위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아까랑 다르잖아요. 들어간 네. 함수가. 근데 요번에 병원 실패해서 나오는데. 234페이지 보세요. 1번부터 역시 6번까지 함수가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함수 다 달라. 앞에 문제와. 근데 6번은 vlookup 함수 나오잖아요. 7번 조건부 서식 7번은 함수가 아니고 조건부 서식이고 그건 맨날 바뀌고 조건이 맨날 바뀌죠? 비슷하죠. 맞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는 vlookup 함수랑 아까 했던 맥스, 민, 라지, 스몰 그리고 sum if, count if 나누는 거 이렇게만 해줘도 점수 400점 이상 받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 함수를 푼다는 건 다른 건 다 잘 된다는 얘기니까. 파이팅. 그럼 해도 될까요? 네. 자, 다시 vlookup 함수 설명으로 넘어올게요. 자, 만약에 표가 감자, 고구마, 당근, 수박, 야채 100원, 200원, 300원, 150원 그리고 170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보라. 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찾는 값에다가 고구마를 썼어. 그리고 열번호에다가 2를 쓰고요. 근사값이 아니고 완벽히 일치하는 값으로 0을 썼습니다. 하나 빠졌다. 그리고 범위. 범위는 요 범위 있겠죠? 지금 표 범위. 그럼 얘가 뭐가 나올까요? 결과값이. 찾는 값은 고구마를 찾는 거죠. 그리고 열번호에다가 2를 넣기 때문에 범위 기준으로 두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200원이 나와요. 열번호가 두 번째니까. 하나, 둘. 그렇지. 여기에서 열번호를 3으로 하면 고구마니까 초록 나오죠.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찾는 값이 야채고 열번호를 2로 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170원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함수가 vlookup 함수이다. 이때 범위가 좀 중요한데요, 선생님. 첫 번째 열에 찾는 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찾는 값이 100원이다. 그러면 범위를 요렇게만 잡아야 돼. 요 앞에서부터 잡으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는 결과값이 뭘로 나올까요?
빨강이 나와요. 찾는 값은 100원이고 범위 기준으로 열 번호가 2번이니까 하나, 둘. 그래서 빨강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찾는 값이 수박이다. 그러면 1번 요렇게 범위를 잡는다. 2번 요렇게 잡는다. 1, 2번을 몇 번? 1번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잡아야 돼. 전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내려봅시다. 눈 싫어. 자, 뒤에서부터 봅시다. 중요한 것부터. 자, 7번 판매가. 판매가 제품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시오. 교재 2-59페이지입니다. 교재 2-59페이지입니다. 했어요. 자, 여기 H16에다 클릭하고요. 판매가를 먼저 구해볼게요. 는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는 브이로그 함수죠? 브이로그 불러줄게요. VL 쓰면 브이로그 나오고, 했나요? V 왼쪽 아래 있어. 했나요? 네. 자, 그냥 넣으면 어려우니까 왼쪽에 fx 있죠? 요거 눌러줄게요. 자, 그럼 함수 마법사 창 나오죠? 자, 그 다음에 vlookup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lookup value, 찾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제품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해달래요. 제품명이 지금 어디 써져 있냐면 여기 F16에 써져 있거든요. 이 F16에 써져 있는 값을 다음 표에서 찾고 이거와 같은 행에 있는 판매값을 찾아서 여기다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lookup value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찾는 값. 요게 항상 F16입니다. H14. 요거 앞에 있는 거예요. F16 눌렀어요? 네. 이 F16에 써져 있는 값이 변동하면 이 판매가가 바뀌게 문제 내는 거거든요. 해보면 알아. 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인 범위예요. 더 범위. 자, 범위는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표의 범위를 잡을 때 어디부터 잡아야 될까요? BO부터 잡아야 될까요? CO부터 잡아야 될까요? CO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CO부터 GH12까지 표를 다 잡아줘요. G12까지만 하셔도 돼요. 표시하고자 하는 건 상품평이 아니고 판매가니까. 자, CO부터 H12까지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콜 인덱스 넘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범위 기준으로 판매가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5. 했어요? 그렇지. 마지막 0. 0 써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영어 이름. 근사값. 아니 영어로 뭐예요? 레인지 룩업. 레인지. 근사값을 할 거냐,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할 거냐. 하면 완벽했나? 그러면 완벽히 일치하는 값. 네. 여기 F16에 써져 있는 거를 여기에 똑같은 값을 잡아서 표시하는 거. 0 했어요? 네. 네,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곰돌이프가 써져 있죠. 네. 그래서 곰돌이프랑 같은 행에 있는 요 판매가 13만 원이 나와요. 그런가요? 어디 있어요? 여기 곰돌이프 여기 있잖아요. 네. 시선 안 나왔어요.
자, 여기 F16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했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화살표 생기죠? 예. 클릭합니다. 클릭했어요? 네. 그럼 헐크 버스터 있죠? 예. 눌러보세요. 5만 50만 원. 요거 헐크 버스터로 바뀌었더니 같은 행에 있는 G5에 써져 있는 값을 불러와서 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브이루급 함수. 숙제.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1번 해볼게요. 1번 마블 시리즈의 판매가의 합계. 사용하는 함수는 dsum 함수입니다. 자, dsum은 데이터의 조건의 총합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 머리 포함해서 다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D13에다 클릭하시고 는 하고요. dsum 불러줄게요. 불렀나요? 자, D13에다 할 거예요. 는 하고 dsum 할게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fx 눌러주시고 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라서 표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자, 표 전체 B사부터 H12 다. 이제 다른 함수는 머리를 포함하지 않는데 유일합니다. 머리를 포함해서 전체 다 잡는 게. 자, 그래서 B사부터 H12까지 했나요? 네. 자,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계산할 필드.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대요? 마블 시리즈의 판매가의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판매가를 계산하는 거야. 판매가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가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G5부터 G12까지 써져 있죠. 이때 필드기 때문에 뭐만 찍냐? 머리만 찍어요. 그래서 G4만 찍어요. G4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위에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얘가 벌써 다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대가리만 찍어도 돼요. 뭐만 찍어도 된다고? 대가리. 운전 정리 안 하면 전체 다 찍어야 돼. 아니요. 이름 정의 안 하면이 아니고 그냥 머리만 찍는 함수라고. 그냥 머리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인데 조건이 마블 시리즈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시리즈에 있죠. 그래서 시리즈 필드, 조건과 조건 필드이기 때문에 그 마블이 써져 있는 필드니 시리즈부터 조건이 마블까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요. D사부터 D오를.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했어요? 이렇게 D사부터 D오 전체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첫 번째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딱 머리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쓰세요. D사 땡땡 D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눌렀어요? 그랬더니 90만 원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건이 시리즈가 디즈니인 거라면 안 붙어 있잖아요. 블럭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얘가
원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이렇게 조건과 조건 필드를 다시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다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셀을 만들어서 그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써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근데 시험 문제에는 단 원본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조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쓸 때는 필드랑 조건을 붙여놓은 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2번 마블 시리즈 판매가의 평균. 아, 지치네. 또 대충 하고 넘어가요. 대충 하고. 어떻게 대충 대충 그냥 따라하고. 본인이 제일 대충 안 하면서 무슨 대충 하자고. 말은 다 올려야지. 자, 사용하는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입니다. 는하고요. 디에버리지 불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줄게요.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머리를 포함해서 표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위에 B, 그러니까 셀 이름으로 셀. B4부터 H12까지 해야 돼요. 했나요? 머리를 포함해서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필드도 머리만 분이에요. 우린 뭐에 대해서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건 조건이고. 판매가에 대해서 계산하기로 했죠? 아이고. 그래서 G4 판매가에 대해서 계산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G4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 조건이 뭐예요, 선생님? 마블이 조건이야. 그거 어디 써져 있어? 시리즈에 써져 있죠. 그래서 D4부터 D5까지 드래그. 필드. CRI 그게 뭐예요, 영어로? 크리티얼 한국어로 그냥 조건. 확인 누르면 되죠. 네. 아니 선생님 이것도 좀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지금 그거 안 나와. 표 전체. 표 전체. 싹 다. 대가리 포함해서 싹 다. 알아들여 그냥. 됐어요. 자, 3번 제일 쉬운 거 할 겁니다. 판매가의 전체 평균. 사용하는 함수는 에버리지. 자, 는하고 AV 위에서 두 번째 에버리지.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판매가의 전체 평균 구하겠대. 판매가 어디예요? G5에서부터 G12까지죠. 그래서 G5부터 G12를 드래그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하면 판매가의 전체 평균이 나와요. 했나요? 네.
요게 끝. 자, 디민 함수 해봅시다. H13에다 클릭하고는 자, 그리고 디민 불러줄게요. 아이고. 디민 불렀나요? 자, 디민은 조건의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 fx 눌러주고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B4부터 H12까지. B4부터 H12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를 말해요. 자, 저희 뭘 계산할 거예요? 부품수. 그래서 머리만 찍어줘요. 어디에다 찍어야 돼요? F4셀에다가.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랑 조건이 속한 필드입니다. 조건이 뭐죠? 난이도고 그거 써져 있는 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그렇지. 24에서부터 25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얼마 나와요? 2708. 자, 어려움 난이도가 2708. 어려움이죠? 이것도 어려움이죠? 4000인데 어려움이 얘만 혼자 2000이야. 그래서 제일 작은 수 270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어려움 난이도 제품의 수. 어려움이 몇 개인지 센데요. 디카운터를 이용해서 구해줄 거예요. 는하고 디카운터 불러줍니다. 자, 카운트가 있고 카운타가 있는데 저희가 텍스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카운타로 해야 돼요. 카운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B4에서부터 H12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 자, 우리는 어려움 난이도를 찾아줄 거예요. 몇 개인지. 그래서 그냥 난이도를 클릭을 하면 돼요. 어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개수만 세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냥 24를 클릭을 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글자를 찾아줄 거죠. 자, 이게 난이도에 써져 있죠. 그래서 24부터 25까지 드래그 해주면 돼요. 했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계산할 필드 24 그냥 클릭하면 돼요. 했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곰돌이프의 판매가래요. 인덱스와 맥스 함수를 구해주는데, 자, 매치를 통해서 곰돌이프가 몇 번째 있는지 찾는 거야.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고와 같은 행에 있는 G11에 있는 값을 불러서 써주는 문제입니다. 자, H15에다 클릭하고 는 그 다음에 인덱스 불러줄게요. 자, 인덱스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있는 범위를 잡으면 돼. 자, 여기에다가 판매가를 표시할 거죠.
그래서 판매가 전체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FX 눌러줄게요, 선생님. 자, 는하고 인덱스하고 FX 누르면 함수 종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오죠? 네. 위에 걸로.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위. 네.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판매가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범위인 G5부터 G12까지를 블럭 잡아줍니다. 했나요? 네. 하는데 잡았는데 선생님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기에서 어디 위에 거 선택하고 여기요? 아니 FX 누르 확인 누르 G5부터 G1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행번호인데요. 행번호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얘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매치가 들어가요, 여기서. 근데 안에 이렇게 함수 인수 창에서는 함수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치를 다 써야 돼. 이렇게 문제 행사가 뭐예요? 매치 어디 가요? 아, 오늘 아들 선생님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들 내 픽업 해줘야 돼. 4시 50분까지. 매치 썼어요? 네. 가로까지 직접 열어주세요. 열고 닫고 들어가세요. MATCH 가로 열고 닫고 뒤에 공 아니에요.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인덱스에서 요거 컬럼 그러니까 열 번호는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예요. 하고 나오는데 여기 MAT 누가 왜 하는 누가 그거를 클릭을 해보랴. 잘못 풀리나 봐요. 먼저 앞서가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선생님 따라가는 아닌데? 선생님 지금 내가 컬러 넘에다가 자, 세 번째 들어가는 열 번호는 생략을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범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요 셀 하나만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열 번호를 쓸 때는 범위 다 잡을 때만 쓰는 거야. 근데 요것만 잡았잖아. 그래서 행번호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생략을 할 거예요. 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누르지 마요. 누르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치 이제 다룰 거거든요. 자, 여기 매치에다 클릭을 할게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매치 글씨에다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함수 인수 창이 매치로 바뀌어요. 원래 그래, 매치로 바뀌어. 유효하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마. 아직 매치 안 했잖아요.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이거 2분잖아. 2분. 응? 2분. 그니까 어. 이거 그냥 누르라고. 유효 이렇게 얘는 아니 선생님 아니 여기 앞에 봐. 앞에 봐. 유효하지 않음 요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매치 안 했잖아. 매치 쓰기만 하고 매치 함수 안 했잖아요 지금. 나 이제 지쳐가지고 지금. 자, 매치 이제 할 거야. 예. 자, 매치 클릭을 해주면 여기 함수 인수 창이 바뀌어요. 바뀌었죠? 예. 자, 그리고 매치에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찾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곰돌이 풀을 찾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룩업 밸류에다가 곰돌이 풀을 써줄 건데 쓰지 말고 써져 있는 셀을 그냥 클릭을 합시다. 그게 편하잖아. 그래서 C11에 곰돌이 풀가 써져 있죠. 네. 그래서 C11을 클릭을 해요. 클릭했어요? 네. 그럼 곰돌이 풀을 불러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룩업 어레이.
자, 범위 몇 번째, 얘가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으려면 이 범위가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치는 내가 지금 찾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야. 지금 찾는 값이 뭐야? 곰돌이 푸죠. 예. 그러면 요렇게만 잡으면 생텀부터 이렇게만 잡으면 하나 둘 세 번째 있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다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다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C5부터 C12까지 잡아야 돼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치 타입은 우리 완전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0을 써줄 거예요. 했죠? 네. 자, 그러면 매치 끝났죠? 매치 더 이상 넣을 거 없어. 자, 근데 인덱스는 하다 말았잖아요, 선생님. 그죠? 인덱스 두 번째 쓰다가 돌아왔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클릭을 해봐요. 했어요? 인덱스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노름에 매치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얼마? 7이라고 써지는 거 보여요? 네. 아까 오류가 나는 이유가 매치 아직 안 구해서 그래야. 매치 아직 안 구해서 오류가 나는겨. 7이가 안 보여? 큰일 났네. 막 모니터 돌리지 마. 원은 아까 엔터 누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매치가 두 번 들어갔네. 然后叔叔好像看着奇怪的骨子儿，他那个不是不是那样，没弄完，是我没给上点儿。 설명하는 도중에 좀 먼저 하지 마시고 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컬럼 너메는 열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다면 판매가가 몇 번째야?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면 판매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잖아. 그럼 6을 쓰면 돼요. 근데 우리 딱 여기만 잡았죠. 네. 그래서 열이 없기 때문에 번호를 안 써도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확인. 그러면 13만 원 나와요. 나오나요? 나와요. 자, 끝!